자, 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내년에 MR과 XR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간을 내봐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이 MR이라고 하는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MR 애플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든다라고 해요.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안에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애플의 성장 동력 자체가 많이 무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폰에 대한 이제 정체가, 매출에 대한 정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아이폰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성장세를 과연 어디에서 붙일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MR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가장 좀 빨리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은 뭐 시기인 만큼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번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의 AI 탑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MR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이 애플의 먹거리를 좀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좀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MR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뭐 어찌됐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괜찮은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기기마다 이 밸류 체인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참고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 XR과 더불어서 이제 MR이라고 하는 기기 자체가 가장 이제 매출의 비중이 높은 쪽이 결국에는 이제 이제 기기마다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가격이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거에 있어서는 가장 제품의 가격이 높은 비중이 OLED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OLED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지금 내년에 계속 OLED 차용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패드, 내후년에는 아이맥, 결국에는 이 OLED에 대한 차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자기기 제품의 OLED화 탑재는 지금 이 TV가 제일 높은데, TV가 한 40에서 50%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노트북도 그렇고 아이패드, 이제 타블렛 PC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자체도 최근에 나오는 폴더블 폰이나 뭐 그 하이엔드 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LCD나 OLED 패널이 아니다. 그래서 전환율 자체가 뭐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XR 기기나 MR 기기에 대한 OLED 탑재율도 역시나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OLED를 이제 MR이나 XR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결국 그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색다른 시장 자체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레벨 3 이상의 단계로 계속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에 대한 전장화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장 부품이 한 100개 정도라면, 이제는 레벨 3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개 내지 300개, 그러니까 전장화가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자동차는 거의 아날로그식의 그런 전기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모두 전자식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트박스, 어떻게 보면 이게 부품화가 모듈화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는 줄어들 수는 있긴 하지만 전장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높아진다. 그 중에서도 전장화 중에서도 역시나 이 OLED에 대한 탑재율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OLED가 하나의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애플이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결국에는 LG다, 그리고 이 중국의 여러가지 가전기기 제품들 있죠. 샤오미라든지 폰으로는 오포 이런 업체들이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역시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OLED를 탑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전력 소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력 소비. HBM이나 여러가지 반도체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XR기기 밸류 체인을 보시면 결국에는 가장 돈이 되는 쪽은 역시 OLED 패널을 만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돈이 가장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완전 동떨어진 업체들은 아니라는 거죠. 램이나 SK 하이닉스, RCM 같은 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공급 IC는 이런 이제 해외 업체들은 이제 제끼고 볼게요. 그리고 기타 햅틱 같은 거, 이 진동 오는 거 있죠. 그 햅틱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스마트폰을 누르면 진동으로 하는 그런 모션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동원아나텍이고, 기판 PCB 쪽은 뉴플렉스, BH 인터플렉스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는 BH가 이제 HDI PCB 기판에 대한 이 투자를 대단히로 좀 했고요. 참고로 이제 PCB도 여러가지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판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FC BGA, FC CSP, 그리고 HDI 이런 게 다 전장 쪽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서버나 랜드 쪽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의 확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즈는 비상장 업체들이 좀 있고, 디스플레이는 역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되지 않았죠. 라운텍. 그리고 소재 장비는 APS, 선익 시스템, SNU, SFA,
뭐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쪽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뭐 SFA,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 정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AP 시스템까지. 그리고 소재 쪽은 뭐 이녹솜전 소재,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뭐 LG나 삼성, 여기도 역시나 이제 애플 쪽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무가 MC 넥스, 파트론, 파워로직, 세코닉스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및 컨텐츠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MR이나 XR이 출시가 되면 출시가 되고 나서 이 기기에 대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좀 해보면 CES가 1월에 하거든요. 그리고 2월에 MWC가 합니다. 그래서 1, 2월 정에는 못해도 엄청나게 빠르면 1, 2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못해도 뭐 베타나 뭐 이렇게 시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이 VR, XR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몇 년간 쉬었는데 조만간에 아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관련된 그런 제품이 나오면 이제 기기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슈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이제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가치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컨텐츠나 그리고 플랫폼 이런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크래프톤, 자이언트 스텝, 위즈웍 스튜디오 뭐 이런 쪽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세 번째는 굳이 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기기 하드웨어 쪽 관련된 부분은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OLED도 있을 거고, 그리고 PCB 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마이크, MCU, IMU, 센서 뭐 이런 쪽이 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장 매출의 비중이 높은, 이걸 한 달 판다라고 했을 때 매출의 비중이 높은 OLED가 제일 관심이 클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이슈가 되는지, 그래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연속성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뭐 통신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5G나 뭐 V2X 뭐 이런 쪽. 그래서 전반적인 뭐 아직 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이미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반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쪽도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뭐 솔브레인 이런 쪽도 반도체 소재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이제 그 OLED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덕산네오룩스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미리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도 최근에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BH도 역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000원에서 2만원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도 뭐 50만원, 60만원까지 갔지만 지금 최근에 14만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런 이슈가 또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가 붙기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